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박구용. 거북구 용용, 구드래곤, 전라도 허세남, 중저가 보급형 원두커피, 구창모 닮은 철학자,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어린 왕자, 전남대학교 철학자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구용입니다. 나름 그래도 내시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하면서 네. 별명이 뭐 제가 붙이긴 했지만 많이 생겼어요. 네. 마음에 드는 거 이 중에 뭐가 있습니까? 허세남. 허세남. 네. 나르시스트. 네. 우리에게 모두 다 허세가 필요하다. 네. 거북구 용용. 거북구 용용자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음흉하다. 그러니까 이름 뜻을 봤을 때는 음흉하다. 저는 살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합니까? 음흉하다? 음흉하다? 드러내지 않는다. 속내를 아하. 모르겠다. 네.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다. 저는 이제 내면적인 내 의식의 흐름을 다른 사람한테 꼭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언어가 자기 감정에 배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가능하면. 예. 그러니까 그럴 대화는 좋지만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일방적으로 내 얘기를 막 이렇게 뭔가 쏟아내듯이 예, 그냥. 예를 들면 뭐 내 개인적인 사생활 그래서 예. 사람들한테 거의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장하면서도 예. 친구한테도 저는 친구란 귓속말 하는 게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좋은 얘기를 같이 나누는 사람 그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친구라 함은 내가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해결되지 않은 뭐 시련의 아픔 이런 걸 막 공유하고 싶잖아요. 네. 비밀을 막 털어놓고 싶고. 네. 근데 그거를 교수님은 친구끼리의 행위로 보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네. 이유를 따로 여쭤봐도 돼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뭔가 일단 시련이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가. 일단 심리적으로 네. 뭐 아주 간단한 얘기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은 친구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친구한테 털어놓고 네. 싶은 거? 네. 글쎄. 일단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책 잡힐 것 같은 이야기를 친구한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차피 친구도 책 잡습니다. 아, 예, 어떤 친구든. 친구도 어차피 타인이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친구한테. 그냥 친구는 어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지만 친구로서 좀 더 깊이 있게 해본다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제가 많은 사람들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중시 여기더라고요. 나한테만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다는 게 나는 없다고 보거든. 그런 건. 그런 게 있다는 게 나는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예. 너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없다고 봐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예. 세상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인 거지 너한테 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정확히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밖에 우리 조이병 PD인가요? 네. 그저 내가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그 관계가 친구, 그 사이가 친구 아니겠느냐? 네. 예.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네. 딱히 다른 사람들 뭐 너무 바쁘고 뭐 말하기 그렇죠. 애매한데 친구한테는 네, 감정을 나 공유한다. 지금 너무 뭐 화가 나. 나 지금 너무 슬퍼. 그렇죠. 이런 감정을 공유하는. 그렇죠. 접속하는 거죠 서로. 접속하는 거. 그게 가능해야 되겠죠, 근데. 예. 상대도 그게 원하고.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다 이거죠.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 네, 코드가 맞으면 내 이야기를 내 감정을 서로 이해를 잘 하게 되잖아요. 이해를 하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예. 그런데 코드가 다른 사람은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하다는 이유로 내 얘기를 했는데 코드가 안 맞으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친구도 점점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가까워지는 건 그 당시 그 일이 특별한 게 아니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코드가 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멀어진 거죠, 뭐. 그럼 또 멀어졌다.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친구에 있어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친구.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여고에는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다니고 걔 모든 거를 막 공유하고 싶고 네. 막 서로 일기장 막 교환하고 그렇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요새는 뭐 그런 문화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없다고 단정해요. 있을까? 요새 있을까? 예, 어쨌든 궁금한 게 뭐예요? 그 친밀성이라는 그 감정, 네. 그 감정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졌을까? 엄청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고요. 간단한 얘기만 하면 여성들에게 친밀성과 남성들에게 친밀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친밀성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남성에게는 좀 덜 중요해졌어요. 덜 중요해졌어요? 예. 원래는 중요했었는데? 예전에는 친구가 남자들끼리만 우정의 가치를 따졌어요. 고전 문헌에서 여성들끼리 우정은 나오지 않아요. 여성들끼리 친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여성들은 약간 에로틱한 걸로 봤나요? 아니요. 집에 살림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여성은 집에서 살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네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다른 친구를 만난다? 일단 부정적인 걸로 봤어요. 동서양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은 온전히 남성들의 주제였어요. 16세기까지 그렇습니다. 네네. 16세기 이후에 이제 여성이 우정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16세기를 전후로 이렇게 해서 나뉘는 이제 그럼 문헌이 그렇다는 거죠. 문헌이 그렇다. 문헌이 그러니까 16세기 전후로 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네네. 새로운 현대가 열린 거죠. 여성들도 주체성이 삭트는 거고 네네. 여성들이 점점 이제 글을 읽기 시작해요. 글을 읽기 시작하고 독서 모임을 하기 시작하죠. 네. 독서 모임을 하면서 여성들이 그림 그리는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주체의식 갖게 되고 그러면 친구가 되죠. 친구가 중요하게 되죠. 사회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은 친밀성이라는 게 같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이 밭을 간다. 예. 이런 친밀성이거든요. 그런데 남성들은 같이 뭔가를 싸우는 걸 좋아해요. 전쟁 나가서 같이, 사냥. 그렇죠. 같이 사냥하고 예. 같이 싸움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게임 같이 하는 거죠. 축구 같이 하고 그렇네요. 컴퓨터 게임 같이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건데요. 그래서 남성들은 같이 전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사라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그건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친구 관계를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잃는다는 건 많은 걸 잃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많이 바뀌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친밀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성들은 친구 간에 예를 들자면 친구 간에 손을 잡는다? 외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친구 간에 손을 잡잖아요. 그렇죠. 팔짱 끼고 손잡고. 네, 서양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성들 간에는 약간 남자들의 친밀감, 그러니까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에요. 거기에 약간의 더 많은 정서가 있어요. 그 정서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손을 잡는다든가 그 이상의 뭔가 더 밀도 있는 것이 있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막 네, 그러거든요. 그런 게 더 있죠. 네. 그런 밀도 있는 뭔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죠. 한 가지만 더 네. 궁금한 게 많아서 접속의 시대에 요새 친밀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 SNS 상으로 한다든지 네. 면대면 방식이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인간이 타고난 특성? 본성? 이건 면대면으로 교류하고 접촉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느끼고 그런 방식으로 친밀성을 확인하고 싶은 게 원래 본성인데 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처한 사회 어떤 구조, 뭐 사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본성을 거스르게끔 몰고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아하. 택한 방식이 그런 SNS의 짧은 접속과 해제 이런 건 아닐까? 일단 저는 본성은 없다는 주의예요. 본성은 그럼 본성이란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면 본성은 없다. 다만 각자에게 익숙한 게 있다. 익숙한 방식이 있다. 예. 그러면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피부, 육체, 신체가 접촉했을 때 친밀감을 느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아는 학생 2명을 봤는데 2명 다 아직 보지 않았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10년 동안 중요한 친구예요.
외국에 사는 친구예요. 그 친구를 만나러 이번 방학 때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만나러. 교수님이요? 아니, 그 학생이. 예. 그럼 그 학생한테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게 익숙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그렇게 면대면이냐, 직접 만나냐, 간접 만나냐 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중요한 차이가 아닌 거예요.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되게 똑같은 말을 해요. 야, 어떻게 컴퓨터로 SNS로 이렇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어? 자기는 나는 안 해. 예.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걸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는 순간 많은 걸 잃는다고 보는 시대라고 봐요. 양자택일을 볼 필요가 없다. 둘 다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고 나한테는 열려있는 문제인데 다만 지금 나한테는 이게 익숙하니까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컴퓨터를 통해서 친밀감을 안 느낀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가만 그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익숙한 세계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주 간단한 얘기 들어볼게요. 인스타나 페이스북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느끼고 그 친구를 중요시 여긴다는 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친구감을 느끼지? 그게 어떻게 진짜 관계야? 진짜 관계야? 왜 진짜 가짜를 이렇게 나누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익숙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익숙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걸 좋다 나쁘다로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은 다원주의 사회예요. 매체도 다원화됐어요. 그만큼. 매체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매체만 더 친한 친구로 가는 통로라고 하는 강박을 버려야 돼요. 그럼 지금 방금 해주신 지점을 네. 다원화된 사회다. 다양화된 사회다. 네. 차이만이 살 길이다. 네. 이런 교수님의 차이가 희망이다. 차이가 희망이다. 어린 왕자에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네. 교수님의 이런 얘기를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한 지점이 하나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수백만 또 수백만이 넘는 별들 속에 그런 종류로는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이 문장 속에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자, 수백만 또는 수백만이 넘는 별들 속에 그 이야기는 다양하다. 그렇죠. 다양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누군가가 사랑해. 그 사람은 그 다양한 걸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네. 그려지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그려져요. 그러면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잔 말이에요. 사회가 막 다변화됐어요. 다변화됐는데 다변화 속에서도 범주들은 구성이 돼 있어요. 교수님은 전남대학교 수많은 교수님이 존재하지만 전남대학교라는 어떤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분이고 저도 수많은 방송인 중에 하나지만 뭐 방송인이라는 직업적으로만 보자면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사람이고 이 소수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회인 것이냐 그렇지 않은 사회인 것이냐 단순히 사람들이 요새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 조직에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무시되어도 되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되어도 돼. 그 안에 개별성이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철새 10만 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잖아요. 그럴까요? 아니란 얘기죠. 아니죠. 그게 아닌데 우리는 다 철새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이 폭력성, 왜? 거기서 오는 답답함.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네. 바로 그겁니다. 사회가 점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친구도 그런 차이를 인식해주는 친구가 돼야 되는데 네.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죠. 집단으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친구가 아니고 집단 패거리죠. 그게 진영 이쪽 진영이든 저쪽 진영이든 이쪽 사회든 저쪽 사회든 네. 이 집단이든 저 집단이든 너무 많이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린 왕자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를 갖고 저희가 철학 얘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이 부분을 교수님이랑 저랑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교수님? 일단 예.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부분을 말해주고 그다음에 왜 여기가 어디인지 알려줘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린 왕자 다시 말하면 앙뚜앙 드 생텍쥐베리가 네. 쓴 어린 왕자의 챕터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러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본인이 시퀀스를 정한 거란 말이에요. 1장, 예.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렇게. 네. 그래서 저 뒤에까지 가면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지금 제 책 기준으로는 봅시다. 예. 27장까지 그렇죠. 있네요. 본인 책만 아니고 모든 책이 똑같아요. 자. 네, 모든 책이 그렇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장을 우리가 잘게 쪼개서 지금까지 맞아요. 읽기를 해봤어요. 네. 갑자기 그런데 그 앞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아, 앞으로? 네, 일종의 말하자면 서문과 같은 건데 아, 제일 첫 장. 사실은 첫 장이 아니에요. 첫 장이 아니다. 1장이 아니에요. 그냥 어찌 보면, 예.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책이 누구한테 쓰졌냐.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서문 같은 거예요. 네. 서문 같은 게 따로 있는데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서 순서를 해체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순서를 해치해서 앞으로 가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그 전 단계 네. 마치 서문과 같은 것. 문 밖에 있는 글. 그래서 어린 왕자의 내용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 예. 그런 어린 왕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어린 왕자라는 소설의 안팎에 걸쳐 있는 대목이에요. 예.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은 마치 문패 같은 거. 어린 왕자의 문패 같은 글이 있어요. 그게 친구 레옹 베르트예요. 그 사람에게 쓴 거예요 지금. 자,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내게는 있다. 이 어른은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이 어른이 모든 걸 어린이를 위한 책들까지도 모두 이해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이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이 모든 이유들이 그래도 부족하다면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에게 이 책을 바치기로 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내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쓰련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네. 이 글을 읽고 나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걸리적거리는 거. 네. 항상 책을 읽을 때는 걸리적거려야 돼요? 뭔가 이렇게 탁 와닿는 게 먼저 발견을 해봐야 돼요. 탁 걸리적거리는 와닿는 거. 예. 와닿는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탁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까끌까끌하게 다가오는 거. 내 정신 세계를 또는 내 심리 세계를 까끌까끌하게 하는 거. 뭐가 있어요? 저는 갑자기 세 번째 이유는부터가 아하. 까끌거려요. 아, 세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이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이 부분이 까끌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앙뚜앙 드 생텍쥐베리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미국으로 와요. 미국으로 와서 미군에 편성돼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2차 대전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국을 배반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조국의 자기 친구들은 어떤 상태죠 지금? 춥고 굶주리고. 전쟁에 졌잖아요. 예. 전쟁에 진 상태에서 함락된 도시, 함락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친구죠.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해 위로를 전해준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되죠. 예. 예. 근데 뭐가 끄끄거리나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제가 예. 그 텍스트를 항상 제가 가득 주문하는 게 뭐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생산하려고 노력해라. 네. 저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 같으면 이게 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걸직거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보통 사람, 합리적인 사람은 딱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용서를 빈 사람은 누구한테 용서를 빈 사람한테 말을 하면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건 누구한테 쓰고 있죠? 어른들한테? 아니 레옹 베르트에게 쓰고 있잖아요. 친구. 아, 레옹 베르트에게. 네? 특히 레옹 베르트인데 그게 어른이 되었건 지금 어린이었을 때 레옹 베르트건 어쨌든 레옹 베르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최 장군한테 편지를 쓰면서 다른 사람한테 최 장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친구의 이 생텍쥐베리에게는 사실은 이 모두가 중첩돼 있는 거죠. 어린이들. 근데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들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서의 어린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이들이 아닐 수도 그렇죠. 있다. 예, 어른이 된 어린이 그러나 어린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는 어린이 아니면 여전히 어린이성 상태로 머물러 있는 어린이 뭐 이런 게 중첩돼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린이들 또는 단순히 레옹 베르트에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지. 네, 아무튼 뭐 그게 걸적거린다. 네, 걸려야 된다. 이게 이미지가 제가 갑자기 그려지는 게 막 원들이 엄청 그렇죠. 이렇게 막 네. 그런 이미지가 갑자기 그려지긴 하네요. 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텍스트 그 어린 왕자라는 텍스트가 매번 읽을 때 다시 다르게 읽을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렇게 걸리적거린 거 네. 까끌까끌한 부분이 사실 어딘가 막 중첩되다 뭐 그러거든요. 예. 나사가 딱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비틀어지면 이 안에서 뭐가 열리죠? 해석의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석의 공간이 열리면 열릴수록 사람들은 여기에 다시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란 읽을 때마다 달라지고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탈구가 있기 때문에 탈구. 비틀어지는 거죠. 예. 미끄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까끌까끌한 거죠. 반질반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반질반질하면은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꺼끌꺼끌한 부분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뭐든지. 네. 그러니까 같이 친구들과 독서를 할 때 항상 처음에 일정 부분을 읽어보라 이거죠. 같이. 줄거리 요약하는 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꺼끌꺼끌한 부분을 찾아내서 탈구된 부분을 찾아내서 이 탈구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상상해라. 어린 왕자를 만나려면 나의 어린 왕자를 만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옆에 친구도 같이 책을 읽는 친구도 그의 어린 그만의 왕자가 있을 어린 거 왕자가 아니에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린 왕자들끼리 만나는 독서 모임이 돼야 되겠죠. 아, 그런 교육을 사실 해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줄거리만 요약해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책을 안 읽게 되는 이유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해갖고 아이들도 그냥 줄거리 요약된 거 복사해서 그냥 내고. 그런 것은 챗 그러니까 GPT가 할 하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네이버에서 해주니까 앞으로는 할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은 이렇게 뭔가 텍스트를 읽을 때 계속 탈구된 걸 찾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주제가 위로잖아요. 위로. 왜 우리는 소설책을 읽으면 위로를 받을까? 사실은 제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즉 절대적 외로움에 닥친 사람들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걸어라. 뭘 정하지 말고 목적지 목표를 정하지 정하지 말고 말고. 목적을 정하지 말고 특히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 이런 것은 건강에 안 좋아요. 그냥 걸으세요. 그냥 걸어라. 그냥 예, 걸어라. 그냥 걸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네. 목적이 없는 상태. 이게 중요해요. 예. 목적이 없다고 해서 한목적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해했어요? 목적이 없는 상태. 목적 없는 한목적성. 뭔 말이에요? 목적이 없는 한목적성. 목적성. 네. 목적이 그러니까 없는? 무엇을 목적이라고 적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나름대로 보면 잘 한목적적으로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서로 내적 정합성을 가지고 다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술도 그런 거거든요. 예술이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림에 목적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런데 하지만, 한목적적이에요. 네, 조형의 규칙이랑 다 있거든요. 예. 안에. 심리적 어떤 감수성이 다 그렇죠. 이게 한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별로 다 느낌이 다른 거고 그렇죠. 그 작가 하면은 뭔가 통일된 느낌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딱 떨어지게 표면화되는 어떤 그렇죠. 그런 건 없고 자연이 수박이 왜 이렇게 열리는지 목적이 있어요? 없죠. 없지만 한목적적이죠. 아름답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나요? 뭐 목적이 있나요? 그냥 예. 목적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목적은 몰라요.
알 수 있는 건 한 목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목적에 맞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만. 네. 여기 한번 끊고 가야 되니까. 자, 목적에 맞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네. 방송국에서 또 전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교수님. 잠깐만요. 자, 그래서 레옹 베르트에게 쓴 서문을 가지고 나만의 관점으로 나만의 어린 왕자를 각자 써내려가고 있는데 목적이 없는 합목적성에 네. 대한 아주 어려운 얘기를 이 해주세요. 말은 칸트의 용어입니다. 칸트. 임마누엘 칸트.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책의 이름은 판단력 비판. 아, 어려워요. 판단력 판단력을 비판. 판단력을 크리틱 데어 우어탈스크라프트. 뭐라고요? 크리틱 대 데어 우어탈스크라프트. 판단력 비판이라는 예. 책에서 아주 중대한 개념이에요.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자연을 이해하고 예술을 이해하는데 핵심 개념이에요. 목적 없는 한목적성.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아니면 외롭다는 게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없는 외로움 그런 상태에 이르면 첫 번째 걸어라. 그때 걸을 때 목적 없는 없이 한목적성을 걸어라. 믿고 그냥 걸어라. 그리고 이제 소설 속에서 왜 우리가 예. 위로를 받을 수 그렇죠.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철학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예, 알레스켄 맥킨타이어.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 예, 미국의 철학자고요. After Virtue라는 책인데 우리말로 상실 덕 이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번역 때 나온 것 같은데. 상실 덕 예, 이후. Virtue, After Virtue인데. 오, 오늘따라 왜? 상태가 좋으시네. 상실 덕 이후. 예, 그러니까 덕을 상실한 덕 상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 같은데 이분이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자유를 갖는다. 내가 자율적 존재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 그 선택의 인간을, 자유가 나한테 있어. 네, 있고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추구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고 네, 그렇다고 내가 생각해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 우리 현대적 인간들이 그걸 지향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상의 근본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알레스타인 맥킨타이어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선택하면서 자유를 향유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게 있다. 어떤 거죠? 인간은 서사적 존재다. 서사적 존재다. 네. 아, 서사적 존재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서사라는 단어에 제가 선택이랑은 사마띠 아니하다. 선택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서사는 선택 없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예. 진정한 자유는 서사 구조 속에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서사 구조 내가 속에 있는 거다. 맥락 없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오늘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볶음밥이야. 일종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건 아주 좁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서사적 존재냐 하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누군가의 선생님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제자고 누군가의 다 모든 역할 속에 있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서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내 서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결정이 대부분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선택이 대부분 결정돼 있고 어떤 이 선택은 일종의 활용점정 같은 것 뿐인 거예요. 점인 거죠. 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죠. 점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죠. 호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점을 그게 전부인 것 마냥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서사적 존재는 어딘가로 흘러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발현되고 그 사람의 행위가 나오고 그걸 통해 그렇죠. 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타인과의 관계 사이 속에서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나타나게 되고 이런 흐름 이게 아무튼 흘러가는 강물인데 그렇죠. 그 서사적 존재란 말은 제 용어로 하면 우리 모두는 한 편의 소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소설이에요. 예. 우리 모두는 한 편의 소설이야. 그러니까 좋은 소설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서사적 존재에
한편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감각적으로, 신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주 중대한 부분을 잃었다는 걸 잠깐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실은 서사라는 거. 내가 선택은 점일 뿐인 거예요. 점. 점. 그죠. 점. 그냥 점일 뿐이에요. 그 이미 지금 이 순간 지나는 거 네. 지나면 의미가 점은 없어. 사실 내가 그랬잖아요. 없는 방식이 있는 거다. 예. 중요한 거다. 하지만 점 이전에 서사가 있는 거다. 서사는 평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직선도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3차원의 세계거든요. 이건. 네, 네. 서사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강물로 제가 왜 비유를 하냐면 네. 강물 아무튼 흘러가는 흐름이 있지만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알수 땅의 없죠. 깊이도 다 달라요. 어떤 그렇지. 지점에는 더 깊을 수도 있고 어떤 지점은 좀 그렇지. 얕을 수도 있고 폭도 마찬가지. 굽이 치는 것도 어떤 지점에서 꺾여질 수 있고 어떤 지점에서 쌓일 수가 있고 그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침식일 수 있고 어떤 지점은 더 쌓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느낌. 내가 겪는 지금 외로움, 불안, 슬픔, 고통스러움은 어떤 서사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소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다른 소설을 읽다 보면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예, 이 이야기 내 소설하고 관계없는 소설을 들어도 소설을 읽어도 나한테 놀랍게 치료 시간을 줘요. 아. 그건 마치 아까 걸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도 그건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서사의 힘이에요. 소설의 힘이에요. 예. 소설은 왜 진실을 품고 있거든요. 좋은 소설은.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르네 지라르 생각나죠? 아, 그 지랄. 책 제목 생각나요? 예, 예. 오랜만에 등장하셨네. 예, 책 제목. 소설적 진실과 낭만적 거짓말인가? 그렇죠. 낭만적 거짓과 소설이지. 예. 그러니까 낭만적 거짓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은 모순의 뒤엉큼이거든요. 모순 자체란 말이에요. 딱 떨어지지 않지. 딱 서사라는 것은 뭐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쵸. 선택처럼 나는 예를 들자면 나는 어제는 우동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짜장을 먹을게. 그럼 최소한 이 정도는 연결돼요. 짜장면을 아무 이유도 없이 짜장면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서사적 구조 내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 이거죠. 네. 그러면 근데 그게 앞뒤로 딱 연결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 연결이 안 돼. 내가 왜 이런지 되죠. 몰라요, 지금. 예. 사실은 제가 왜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선택한 거 맞잖아요. 맞아요? 왜 맞죠? 제가 선택했다니까요. 네. 선택했다고 해서 내가 다 선택의 고리가 앞뒤가 다 맞는 게 아니라 예. 그건 다양한 모순이 있고 그건 내 안에 서사가 있겠죠. 근데 그 서사를 내가 지금 밝히려고 하면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건 다양한 소설을 읽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스며들어와서 위로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이걸 선택한 걸 내 자유야. 내가 최적화된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존재야라고 생각하고 싶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최 장군하고 방송하는 것을 내가 다른 모든 모순적인 걸 제거하고 순수하게 아주 아름다운 뜻이 있다고 포장을 해요. 사람은. 내가 거룩한 뜻이 있는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아니다. 그 안에 모순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막 거룩하게 철학을 대중화하는 것이 내 목적이다. 아니면 최 장군과의 우정을 위해서다. 뭔가 하나의 낭만적인 이유를 만들어내서 지금 나의 선택을 하나의 아주 아름다운 원인으로 포장하는 거. 이게 낭만적 거짓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네. 뭔가 아름다운 정당화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있어 보이거든. 네, 아름다운 정당화를 해요. 예.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인데 진정한 세계는 그게 아니다. 모순된 서사 구조. 그것을 소설이 품고 있다. 진정한 소설은, 좋은 소설은. 그러니까 우리 이 책. 예. 어린 왕자. 왕자. 벌써 처음부터 모순이잖아요, 이게. 레옹 베르트에게 쓰는 베르트에게 쓴 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무슨 모순이냐면 네옹 베르트에게 쓴다고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미안하대. 여기서부터 모순이잖아요. 네. 이 모순을
제거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설은. 모순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모순을 드러내죠. 오히려. 근데 잘 안 보이지. 그렇죠. 좋은 소설은 그런 거죠. 예민한 사람은 알지만 둔감하면 느낄 수 없게. 네. 예? 최 장군은 둔감하고 무식하고 교수님은 예민하고 똑똑하고 아유 읽을 때마다 아무튼 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어린 왕자를 처음 읽었을 때는 못 느꼈는데 네. 두 번째 느꼈다. 그건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안에 있는 모순 구조, 비틀어진 것, 까끌까끌한 것에 하나하나 접근한 거거든요. 그렇게 책 읽기를 하면 이게 아주 깊이 있게 다가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여기서 왜 그런지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다 더 얘기하고 싶은 지점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고 이야기 쭉 진행시켜 볼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 잘 읽고 계시죠? 이 방송 다시 듣기 하면서 책 펼치시고 같이 저희랑 대화하듯이 틀어놓고 이 부분이 나는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네. 내가 까끌까끌한 지점은 어딘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저희한테도 표현해 주세요. 저희가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조심히 가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